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현욱입니다. 네, 이번 시간부터는 제가 조금 다른 컨텐츠를 좀 해볼까 해요. 제가 지금 앞에 영상 하나는 올렸는데, 그냥 제가 명명하는 거예요. 제 모든 것 시리즈라고 해서, 제가 각 대학교에, 그러니까 논술에 관한 한 모든, 예를 들면은 오늘부터 연대, 연서성한, 중경외, 이대 등 각 대학교의 논술별 특징 같은 것들을 제가 좀 설명하고,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여러분 들어봤겠지만, 제가 이 대학교에 알고 있는 인사이트 같은 거를 좀 많이 좀 알려드리려고 해요. 예를 들면 나중 가면 제가 연고대 뭐 편입 논술 같은 것들도 포함해서 제가 알고 있는 모든 거를 한번 좀 토해내보고자 합니다. 어제 왜 그러냐면은 제가 이제 논술 학원을 하다가 이제 재수 학원을 하잖아요. 제가 여기 학원에 14시간 있거든요. 그래서 아무래도 그러니까 재수 학원에 일이 많아서 14시간 있는 것도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짬짬이 시간이 조금 남는 것도 좀 있어요. 그리고 뭐 아직 저도 젊고요. 시간도 많이 남고 하는데 최대한 또 그런 생각도 하더라고요. 절대 외로운 뭐 불안감 주는 건 아닌데 아직 뭐 제가 뭐 언제까지 이 일을 또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아닐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도 들고 제가 지금까지 얻어온 이런 경험들이 좀 아깝다는 생각에 많이 좀 공유하고 여러분이 알면 좋을 것 같아서 네, 공유할 거고 그 다음에 매년 할까 해요. 좀 달라지는 경우에는 알겠죠? 그래서 지금 23년인데 24라고 항상 이제 모든 선생님들이 강사 선생님 헷갈리시죠? 아 이거 시행연도로 해야 될지 헷갈리는데 어쨌든 24 버전. 자 지금부터 시작합시다. 자 아무래도 첫 영상이다 보니까 조금씩 달라질 수 있는데 제가 첫 번째로 이제 그 대학의 논술의 역사, 입시 전형, 그 다음 대입이면 수능 최저, 편입이면 지원 요건 이런 식으로 크게 해서 그러니까 역사에 대해서 한번 말할 거고요. 두 번째 그 대학교의 특징에 대해서 말할 거고 최신 기출 분석하면서 세 번째 그래서 공부법과 같이 준비하면 좋은 대학 유형이 비슷한 학교를 말씀드릴 거고 네 번째 다섯 번째 세트로 그래서 그 대학의 논술 문제에 그 다음에 지원하는 것의 장점과 단점을 말씀드릴 거고 마지막으로 지원 추천 학생을 제가 말씀드릴 거예요. 알겠죠? 어떤 학생을 좀 추천하면 좀 지원하면 좀 좋은가? 괜찮으신가요? 오케이 이렇게 해서 한번 나가 봅시다. 아무래도 첫 영상이다 보니까 다음 대학교부터 조금씩은 뭐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시작 한번 해볼게요. 자, 첫 번째부터 저랑 한번 같이 봅시다. 첫 번째 우리 연대 대입 인문논술의 이제 역사 한번 시작 한번 해볼게요. 자, 우리 19년도까지는 우리가 최저가 있었죠. 최저가 있었는데 그래서 처제가 있었고 1번, 2번 두 문항으로 나왔어요. 그래서 1000에서 1200자로 두 문항. 그래서 120분 시험이고 이거까지는 동일했고 이렇게 나왔고 현재 지금 이게 편입에서는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편입에서 연대 편입에서는 자 그런데 뭐예요? 자 20연대가 들어서면서 여러분이 별표를 무한대 치셔야겠죠. 뭐가 일어났어요? 최저가 폐지했습니다. 그래서 인기가 어마어마하게 맞아지면서 경쟁률이 올라갔고요. 지원이 많아졌죠. 언제야? 여러분들이 지금 이제 연대 논술 이것만 해서 뭐 수능 안 보고 갈 수 있다고 수능 응시 안 해도 돼요. 그래서 연대랑 같이 묶어선 게 연대랑 한양대가 있었습니다. 굳이 그러니까 제가 하는 인사이트 다 알려드린다 그랬죠. 이 당시에 이제 시립대도 있었어요. 그래서 연한시가 이제 수능이 없이 그냥 수능 응시도 없이 그냥 뭐 논술만 해서 새 학교를 간다 뭐 이런 게 있었거든요. 근데 그러다가 19가 20이죠. 20 마지막에 19년도가 시행연도고 이제 20에 그러니까 20 시립대를 마지막으로 인문 논술이 지금 자연 논술만 하고 있고 시립대가 폐지가 됐죠. 어쨌든 이렇게 하면서 이제 인기가 많아졌죠, 연대가. 그런데 뭐야 돼? 그러나 뭐가 등장했다? 이 당시까지는 없던 술이랑 영어가 등장하기 시작했다. 당연하게도 이제 최저가 폐지되니까 걸르긴 걸러야 될 거 아니야 연대 입장에서 그쵸? 그런데 그래서 이 술이랑 영어가 등장했고 이때도 도표는 있었습니다. 19년도까지는 자, 한 개 한 개씩 얘기해 볼게요. 그래서 이때 어떻게 되냐면은 각 이제 바뀌면서 각 600자씩 그러니까 1번 천자 2번 천자 나왔다 그랬죠. 근데 이때부터 1-1, 1-2, 2-1, 2- 이렇게 나오게 됐고 각 600으로 끊어져서 나오게 되는 현 연세대학교 대입논술의 형태를 띠게 됐습니다. 근데 이게 제가 조금 지금 아래에서 설명할 건데 이게 뭐냐면은 연대 16, 연대 편입논술 사회에서 내려온 문제고 이게 최초의 여러분이 보는 그러니까 모태가 되는 시험이에요. 연대 편입논술 사회인데 자 이걸 제가 왜 얘기하냐면 저는 이제 연고대 이제 편입논술도 하고 이제 대입논술도 하죠. 그냥 제 자랑 한 번만 하면은 우리나라에 있는 유일한 원장이 직강하는 유일한 연고대 편입논술과 대입논술을 하는 학원입니다. 우리 학원이 그런 학원이에요. 만약에 여러분이 이 영상을 보시면 자부심을 가지셔도 좋습니다. 자 들어가 볼게요. 원장은 저예요. 네. 그래서 편입 기출도 본 기출인데 이게 문제가 뭐냐면 연고대가 발표를 안 해요. 이거 사실 욕을 먹어야 될 부분인데 서성환까지는 이제 편입 영어라는 걸 하죠. 그래서 발표를 하는데 연고대가 발표를 안 해서 제가 여러분 괜히 매년 시험장에 들어가는 게 아니라 이거 저같이 편입 전문 학원에 이런 강사들이 들어가서 외워서 나옵니다. 발표를 안 하는데 그럼 어떡해? 그쵸? 그래서 여러분이 기출을 가지고 있지도 않고 가질 수도 없어요. 편입 전문학원 가서 어떻게 온라인으로 책만 어떻게 구매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 걸로는 알아요. 어쨌든 그래서 이것도 여러분 본 기출이야. 알겠죠? 근데 제가 이 얘기 지금 왜 하냐면은
그러니까 따라서 뭐 해야 돼? 대학이 지금 부담이 없어요. 그쵸? 그래서 편입 논술이 뭐 해야 돼? 쉽게 3학년 입학이죠. 그러니까 대학생 언니 오빠들 시험에서 한번 째려보는 거예요. 때려보고 이거 어차피 부담도 없잖아. 대학교 우리 교육부가 말하는 대로 문항에서 출제 기준 이런 거 안 된, 뭐지? 발표 안 해도 되겠죠. 그러니까 한번 때려보는 거야. 애들 뭐 잘 푸네? 이것도 괜찮은 게 하다가 그걸 누가 우리가 이때 아무도 눈치 못 챘지. 16에 이거 냈는데 20년도에 자기들이 최저를 폐지하고 이걸로 갈까라는 계획을 눈치를 아무도 못 챘어요. 그렇죠? 그러다가 16에 내고 20에 대입으로 내린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얘기 지금 왜 하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 편입 기출도 당연히 연세대학교 편입 기출입니다. 연세대학교 편입 논술 기출이라 보셔야 돼요. 그렇죠? 여러분이 근데 편입 전문 학원이 아니고 이러면은 구하기 어렵거든요. 저는 현강에서 반드시 연대를 지원하는 학생들은 저희 학원은 저는 전부 다 준비가 되고 저는 매년 연대 편입 논술 시험장도 들어가서 외워서 나오기 때문에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준비를 시켜주지만 여러분 없다면은 제가 유튜브 영상도 다 있어요. 그렇죠? 기출 문제를 이제 복원하다 보니까 발표는 대놓고 못하지만 기출에 복원에 그 문제가 있어서 근데 제가 해설 영상은 있으니까 그거라도 꼭 한번 보고 가라 이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제가 요 얘기예요. 이게 16 연대 편입 사회 문제인데 예를 들면 볼까요? 똑같죠. 16 평가 그 다음에 뭐 비교 그 다음 설명 평가 지금 여러분이 보는 연대가 지금 최저가 폐지되고 이런 유형으로 나오고 있죠. 그래서 거기에 모태가 되는 16 연대 편입 사회의 문제다라는 겁니다. 여기까지 봐야 돼. 역사를 제가 얘기했습니다. 우리 대학교 가면 첫 시간에 뭐예요? 개요를 배우죠. 뭐예요? 건축학을 배우면 건축학 개론을 배웁니다. 뭐 그런 얘기예요. 괜찮죠? 자, 의식의 흐름대로 쭉 갈 거라서 좀 길 건데 뭐 굳이 끊어가지 않을 거예요. 모든 것의 이 시리즈는 제가 알고 있는 모든 인사이트를 그냥 전해드릴 겁니다. 자, 들어가 볼게요. 한 번 더 들어갈게. 그래서 기본적인 거 얘기했고, 자, 어쨌든 이렇게 해서 제가 편입 기출 얘기를 좀 오래 했는데. 자, 20년도에 어쨌든 최저를 폐지하고 인기가 급상승됐어. 수리랑 영어가 나온다고 해도 뭐 한번 비벼보지 쭉 했어. 근데 그래서 어떻게 됐냐면 이때 경쟁률이 막 100대 1은 우습고요. 121대 1? 제 기억에 경영인가 경제가 130대 1까지도 갔던 것 같아요. 21인가 21까지가. 근데 2, 2, 3 가면서 이제 슬슬 학생들이 눈치를 까기 시작해. 뭐야 돼? 수학이 점점 어려워지고 이거 수학 그러니까 어떻게 운 좋으면 과거 시험 마냥 되겠지 하고 들어갔는데 안 되는 걸 이제 학생들이 눈치를 까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작년이죠. 2, 3년도 때 이제 한 80대 1 가까이 이제 슬슬 떨어지기 시작합니다. 학생들이 느끼셨죠. 안 되는구나 라는 걸 깨닫는 뭐가 안 돼? 수학이 대표적으로 수학, 도표, 영어는 할 수 있어요. 그건 별로 안 어려워. 어쨌든 그래서 이것도 그냥 만만하게 볼 게 아니구나를 요즘 이제 우리 여기 논술 입시판 학생들도 많이 깨닫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 아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할 말이 뭐냐면은 그러니까 19년도 기출은 의미가 없어요. 왜냐하면 뭐예요? 다시 한번 수학이 없죠. 그렇죠? 영어도 없어요. 그나마 볼 거는 도표 정도? 도표 제시문 그다음 출제 경향되면 한국 제시문 정도인데 큰 의미가 없고 도표도 난이도가 너무 쉬워. 요즘 도표 되게 어렵거든요. 거의 편입을 넘나드는 수준이라서 그래서 큰 의미가 없다. 뭐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자, 한 번 더 끝에 그래서 어떡하라는 거냐? 대비법은 말해줄 거야. 자, 그래서 밑에서 그래서 우리가 가진 기출이 한번 들어볼게요. 크게 20 이때부터요. 20, 21, 22, 23 우리가 가진 기출은 8개가 대입에서 전부입니다. 다시 한번 20 인문 사회 모의 21 인문 사회 모의 22 통합 23 통합 정확히 8개가 여러분이 가진 기출의 전부에 물론 우리 학원 학생한테는 제가 앞에 봤던 16 연대 편입 사회를 포함해서 연대 편입 기출을 제가 사회 계열로 쫙 해서 뽑아서 조금 더 가르칩니다. 왜 그래요? 여기에는 당연하게도 영어도 있고 도표도 있어요. 물론 수학은 없지만 거의 2-1번까지는 현재 나오는 연대 대입 논술에 다 커버가 되거든요. 영어 제시문 원래 나왔어요. 편입은 그냥 한 번만 더 얘기할게요. 편입 얘기 자꾸 해서 나중에 연대 편입 논술의 모든 것도 할게요. 편입은 당연하게도 수학이 없기 때문에 편입이 제가 지금 아까 헷갈린 2일인가 2 이때부터 시작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대학생을 뽑는데 수학을 반영할 수 없다 보니까 영어랑 도표가 원래부터 있었어요. 이 당시 10년이 넘어갔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래서 제가 편입 기출도 보라는 거야. 구할 수 있다면 본 기출입니다. 이것도 8개밖에 없는데 7거 볼 거예요. 영어도 없고 수학도 없는데 그렇죠. 도표도 너무 낮은 수준이란 말이야. 이 말이 되죠. 뭐 어쨌든 8개는 외우시고 어쨌든 이런 구조로 돼요. 그리고 하나만 더 설명합시다. 지금 우리가 역사 얘기하는 거야. 연대는 그러니까 질문할 수 있어요. 이때는 이제 인사 나눴는데 이제는 인문사회를 분리하지 않았어. 왜 그래? 그러니까 둘 다 뭐 하는 거야? 통합이란 말이 둘 다 수학 문제 같은 거 내겠다는 거예요. 어떤 얘기야? 수학도 둘 다 어렵게 국문과도 잘해야 된다 이런 얘기고 모의는 원래 연대 자체가 모의를 잘 출제하지 않는 학교예요. 근데 2021은 이제 이분들도 이제 연대도 처음이죠. 최저라고 처음이라 간 보려고 출제한 것뿐이지 원래 모의는 나오지 않아서 이것도 또 학생들이 궁금해할 수 있어. 왜
모의가 없지? 2050이 있었는데 막 홈페이지 막 뒤진다고. 그쵸? 입학처 가서 왜 없어요? 이러는데 그런 거 질문하지 마시고 제가 정리해 줄게요. 없습니다. 원래 없어요. 연대는. 괜찮아요? 물론 뭐 올해 또 발표할 수는 있겠죠. 발표되면 제가 항상 다 공지해 드리겠습니다. 괜찮나요? 오케이. 그 다음에 자, 여기까지 첫 번째. 이제 첫 번째 끝났어요. 그쵸? 천천히 한번 나가봅시다. 자, 두 번째 거 한번 볼게요. 대학 특입니다. 자, 최신 기출 논제 특징이고 제가 대학 특이라고 표현해요. 자, 우리 방금 봤죠? 우리 좀 비교 한번 해볼까요? 자, 1번 볼게요. 앞에. 자, 여러분 시험이 지금 연대에 모태가 되는 시험이라고 했습니다. 평가, 비교, 설명, 평가 600 보이죠? 그리고 지금 2, 3년도 그러니까 가장 지금 지난 6개월 전 문제죠. 600 그 다음에 600이라고 그냥 볼게요. 알겠죠? 수학 문제니까 보이죠? 1-1, 1-2, 2-1 이렇게 출제가 되는 거고 방금 그게 여러분이 오는 대입논술에 모태가 되는 시험이에요. 내려온다는 얘기예요. 항상 준비하고 계시고 괜찮아요? 자, 여기도 보면 설명, 평가 여기도 서술, 설명이죠. 제시문 뭐예요? 다시 한번 포함해서 괜찮아요? 오케이. 더 최신 대학 최신 기출제 논제 특징 같은 건데 조금 더 볼게요. 일단 연대는 미리 한번 얘기할게요. 연세대학교의 특징은 밑에 계속 나와요. 객관성을 굉장히 중시하며 그다음에 학교 이미지 자체의 문제도 있고 좀 이렇게 채점의 시비를 굉장히 싫어요. 그래서 이 대학교 같은 경우는 이제 자기견해 같은 거 내지 않아. 어떤 말이냐면은 이제 논술 좀 공부한 학생은 알 수 있는데 논술은 근본적으로 객관적이며 주관을 넣지 않아요. 약간 명확한 답이 있는 시험인데 가끔, 그러니까 아주 특수한 경우에 자기 주관에 넣는 자기 견해형이 있어. 근데 아주 독특한 게 있어요. 그 다른 유형이 있는 거야. 수학으로 얘기하면은 약간 확통처럼, 미적에 예를 들면, 삼각 함수처럼 파트로 그런 게 있는 건데, 여기는 그게, 연대는 그런 거 출제하지 않아요. 제가 마지막으로 본 게 편입에서나 봤지, 대입에서는 거의 본 적이 없거든요. 오케이. 어쨌든 한번 얘기하고 들어갑시다. 자, 몇 개, 그리고 우리 대학특에서 제가 대학특 안에서도 학생들이 많이 하는 질문을 조금 적어봤어요. 첫 번째가 자주 받는 질문이 한번 정리하고 들어갈게. 자, 2-2번 요 얘기인데 요거 수학 보이죠? 요거 여기서 학생들이 맨날 질문하는 게 이거 어떻게 써요? 원고지인가요? 자, 원고지 우리 블로그 가면 연대 원고지 제가 올려놓은 거 있어요. 한번 보시면 알겠는데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이게 앞장이고 이게 뒷장이면은 1-1번 요렇게 1-2번 600 끊어내고 2-1번까지 이렇게 원고지 있고 그 원고지 이렇게 칸이 이렇게 나눠져 있겠죠? 어떤 말인지 알겠죠? 이렇게 나눠져 있는데 2-2번만 이렇게 백지로 줄 거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오케이? 그다음에 두 번째 제한 시간은 120분에 2,400자인데 물론 수학은 600자로 치기는 어려운데 이렇게 알아둘게요. 여기도 제가 할 얘기가 있어서 그래. 우리 지금 대학교 특 보는 겁니다. 자, 입시 논술인데 이게 대입이든 편입이든 문제를 출제할 때 입시 논술에서 그러니까 기준으로 삼을 때 최대 기준이 1시간에 1,200자입니다. 1시간에 1,200자예요. 그러면은 120분이면 뭐 돼? 2,400자죠. 근데 이거를 맥스로 채우는 거의 유일한 학교입니다. 유일한 학교가 어디? 우리의 자랑스러운 연대입니다. 제가 졸업은 하지 못한 저의 학교죠. 자, 우리나라에서 서울대와 고대가 대입논술을 시행하지 않기에 우리 연세대학교는 독보적인 유치와 난이도, 그 다음에 시간 압박을 우리에게 줍니다. 괜찮아요? 그래서 좀 어렵다는 얘기야. 그리고 제일 좀 강조하고 싶은 거는 시간 압박이라는 건 얘기예요. 120분에 알아둘게요. 한 60분에 1,200자. 이걸 넘어가는 논술은 입시 논술에서는 없어요. 그렇게 출제하지 않아요. 왜 그래요? 그거는 그러니까 인간으로서 조금 학생을 대할 때, 물론 나는 할 수 있겠지만 학생한테 출제할 때, 그러니까 수능 약간 시간 수학 100분 이런 것처럼 좀 어느 정도 고정돼 있는 암묵적 룰이에요. 아시겠죠? 근데 그걸 꽉 채우는 게 어디다? 우리 연세대학교라는 곳입니다. 그래서 학교 특이 좀 이런 게 있다. 괜찮나요? 오케이. 그리고 우리 한번 첨언 한번 볼까요? 제가 첨언인데 좀 걱정이 돼서 그런 건데 우리 연대는 근본적으로 여러분 좀 여기 논술판에 오래 계신 학생은 좀 들어보셨을 수 있는데 삼자 비교라는 게 있어요. 한번 들어볼게. 연대는 원래 비교를 매우 중요하면 비교형에는 우리나라 논술에서 아주 독보적이에요. 그러니까 거의 이 대학교만 출제하는 게 있는데 뭐냐면 삼자 비교, 사자 비교라는 게 삼자가 뭐냐면 제시문 3개, 제시문 4개를 비교하는 건데 이게 단독으로 1,200자가 출제가 가능하거든요. 여러분 꽤 까다로워요. 어렵다기보단 그냥 까다롭다고 표현할게요. 여러분 뭔지 뭐 자세히 설명은 안 할게요. 근데 최저가 폐지대가 되기 전 1구까지는 그러니까 1구까지 뭐라고? 1번 1,200자, 2번 1,200자 내던 이런 시절이 있었어요. 1번에 1,200자가 삼자 비교가 이게 고정이 돼 있었어. 근데 현 시점 그러니까 지금 그러니까 우리 연대 편입논술이 201112 밑때부터 있다. 10년이 넘어가는데 지금까지도 10몇 년째 연세대 편입논술은 인문이든 사회든 1번이 1200자가 지금 1200자 비교가 1200자 이 3자 비교가 고정이야. 심지어 4자 비교도 나와요. 알겠죠? 고정이야. 심지어 연대 편입 인문이 뭐냐면 이제 문사철 얘기하는 거야. 그쵸? 뭐 국문과 이런 거 철학과 역사학과 여기는 1200자 두 문제 모두가 비교이기도 해요.
제가 이 얘기 왜 하냐면은 여러분 위에 한번 볼게요. 지금 600자로 쪼개다가 보니까 600자로 쪼개면 사실 비교를 내기가 애매해요. 나도 그거 알거든요. 양자 비교, 그러니까 두 개 비교, 가나 비교밖에 낼 수 없고 그러면은 좀 애매해요. 그러니까 좀 평가하기 이렇게 썩 이렇게 뭐 변별력을 내기가 좀 어렵거든요. 양자 비교는 그게 어렵다고 보기도 좀 그렇고, 그래서 설평을 내는 걸 저는 알아요. 나는 강사니까. 그렇다 보니까 그렇긴 한데, 그러니까 제 말은 뭐냐면은 한번 볼게. 현재 연대가 600자로 쪼개다 보니까 이 설평으로 낼 수밖에 없어요. 설명 평가로. 그런데 그러한 한계가 있긴 해. 근데 방심하지 말고 꼭 비교 연습하고 언제든 나올 수도 있고, 그게 올해가 되든 내년이 되든 그게 내 차례가 된다면 여러분은 슬퍼지고 눈물을 흘리게 될 거예요. 아시겠죠? 뭐라고? 연대는 원래 비교라는 것에 우리나라 논술에 있어서 독보적인 대학교예요. 완전 독보적이에요. 고대도 아니고 연대라는 이 대학교가 그래요. 아시겠죠? 현재까지도 편입은 뭐 19, 20, 21, 22, 23 계속 그냥 지금까지도 심지어 뭐라고? 인문은 두 문제 2,400자가 다 비교라니까? 2,400자가? 이 말에 대해 연습해 놓으시라는 얘기야. 알겠죠? 올해가 될 수도 있습니다. 조심하시라는 얘기예요. 괜찮아요? 좀 열 좀 올렸습니다. 오케이. 그 다음에 넘어가 볼게요. 자, 그 다음에 공부법 플러스 같이 준비하면 좋은 대학, 그 다음에 장단점, 그 다음에 지원하기에 추천하는 지원을 제가 좀 추천하는 학생 얘기하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좀 길죠? 그래도 끊지 않을 거예요. 제 인사이트를 그냥 쭉 얘기한다고 보시면 될 거예요. 약간 라디오처럼 들으셔도 괜찮고요. 자, 들어가 볼게요. 세 번째, 공부법과 같이 준비하면 좋은 대학, 유형 비슷한 학교인데 공부법이에요. 자, 크게 연대가 좀 길어. 다른 대학 이렇게 안 길 거예요. 자, 논술, 영어, 도표, 수리를 제가 나눠서 얘기할게요. 도표는 2-1번 얘기하는 거고 수리는 2-2번 얘기하는 겁니다. 자, 논술 한번 들어가 볼게요. 논술은 이게 그러니까 연대 특 자체가 뭐냐면은 객관적이고 채점 시비에 민감한 학교예요. 우리 이미지 보이죠? 괜히 뭐 이렇게까지 얘기하지 않을게. 병원마다 의대가 강한 학교죠. 공대가 강한 학교고, 사실은 문과도 약한 학교라는 건 아닌데 좀 이렇게 우리 다 알잖아요. 그렇죠? 좀 깨끗한 이미지. 대학생 하면 연대 그런 좀 그런 이미지가 있어요. 축제의 확실한 기준의 이미지가 좀 있기 때문에 얘네는 일단은 자기견에도 좀 내지 않고요. 자기견에도 좀 적은 학교고, 그다음에 주관 이런 문제 되게 싫어하고요. 그다음에 확실히 이게 제 생각에는 그래요. 학교 자체의 좀 특성일 수도 있고 인기가 많은 학교다 보니까 채점 시비에 걸리고 이런 거 되게 싫어요. 그러니까 자기견해를 내지 않고, 전 이런 게 다 제가 판단할 땐 다 그렇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한 번 더 얘기할게요. 논술, 그러니까 한글 문제 자체는 굉장히 명확한 편이에요. 어떤 얘기야? 1-1에서 1-2, 그러니까 얘네 두 개 빼고 오히려 좀 쉽다고도 볼 수 있어요. 어떤 얘기야? 그러니까 같은 말로 어떤 얘기냐면 1-2번까지 빠르게 치셔야 돼요. 빠르게 쉽게 풀고 넘어가시고 변별력이 없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크게 어렵지 않다. 여기는 괜찮다는 얘기예요. 논술 자체는 오히려 그냥 논술만 친다. 서성이 더 어려워요. 한글로만 치면. 저는 그렇게 봅니다. 아시겠죠? 저 내 인사이트니까. 자, 영어 한번 볼게요. 자, 2등급이면 아주 무난하며 3등급도 문제를 푸는데 전혀 무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쫄지 마시고요. 그래서 논술은 특히나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거 수능 영어 푸는 거 아니죠. 뭐 옳은 거 찾으시오 그런 게 아니고 순서 맞추는 거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 하나를 파고 파는 게 아니라 다른 질문들과 엮어서 푸는 거기 때문에 수능 제시문보다도 더 유추가 가능해. 왜 그래? 예를 들면 제시문 가로 나다를 뭐 설명 평가하세요라고 준단 말이야. 이 말이 돼요. 예를 들면 이게 영어라고 할게. 그렇죠? 그러면 당연히 연관이 있으니까 출제를 했겠죠. 그럼 얘네 먼저 읽고 들어가면 돼요. 그렇죠? 문장 하나, 단어 하나를 막 하는 수능하고는 다른 문제이기 때문에 충분히 괜찮고 실제로도 어렵게 출제 안 합니다. 제가 그건 약속해 드릴게요. 아시겠죠? 크게 어렵게 출제 안 하기 때문에 그건 걱정 안 하셔도 되고, 그 다음에 우리 도표, 여기서부터가 조금 여러분이 궁금해하실 부분일 것 같은데, 자, 2-1번은 점점 어려워져요. 그래서 편입스러워져서 연대 편입 도표 기출, 이 본 기출을 보는 게 제일 좋아요. 제일 좋습니다. 근데 이게 아무래도 저희 학원처럼 이렇게 이런 학원이 아니라, 그러니까 편입 기출까지 하고 본 기출을 갖고 강의하는 학원은 대치도 없어요. 대치동가도 없습니다. 그럼 편입 학원을 가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게 없다면은, 지금 갑자기 말하다가 생략했네. 지금 생각하는데 도표치고는 그래도, 그러니까 결이 막 같다는 아닌데, 제가 미리 써왔었어야 되는데, 맞아. 그러니까 자, 다시 한번 이렇게 모든 대학교의 도표를 보시는 게 제일 좋아요. 모든 대의 도표를 보는 게 좋은데, 어떤 얘기니까 사회 계열로 나오는, 사회든 성경이라고 나오는, 맞죠? 뭐 서강대든 성균관대든 뭐 한양대는 뭐 거기는 없고, 거기는 수학 나오니까, 뭐 중앙대도 없고 경희대도 애매한, 경희대 요즘 최근에 나오죠. 경희대, 모비대 다 있는데 다양한데, 이렇게 얘기하면 또 싫어하시죠? 제가 대표적으로 찍어주면 성균관대를 좀 추천합니다. 성균관대는 왜냐면은 얘네가 1교시가 나오고, 제가 이것도 찍을 거야. 성균대도 2교시도
나오는데 얘는 2번에 도표가 항상 고정으로 나오죠. 그래서 문제도 많고 그래서 여러분이 좀 공부를 하고 싶다. 얘가 제일 좋아요. 베스트 1, 베스트 1이고 베스트 2 참 베스트 좋아합니다. 제가. 그래서 어쨌든 만약에 하고 싶다면은 얘가 제일 좋은데 얘가 없으면은 성균관대를 바로 물론 도표만큼은 19 이전 기출 봐도 좋은데 뭐 보긴 보세요. 나쁘지 보세요. 맞다. 그래요. 하나 더 추가합시다. 19 도표, 19 이전 도표, 19 이전 도표도 보시라. 근데 좀 쉽긴 합니다. 뭐 어쩔 수 없어요. 그거는 괜찮으시죠?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되고 조금 더 얘기해도 그래요. 길긴 한데 좀 더 합시다. 이 도표는 제가 수업에서 항상 얘기하는 도표는 이퀄 뭐냐면 여러분 경험이에요. 그러니까 뭔 얘기냐면 약간 수학이랑도 약간은 다를 수 있는데 뭐냐면은 똑같은 도표는 여러분 나오지 않아요. 어떤 얘기냐면 도표를 보면서 똑같은 도표한테 접근법을 배우셔야 돼요. 예를 들면 이렇게 표가 나오는 제가 얘기하는 정적인 그래프가 나올 수도 있고 이렇게 동적인 그래프가 나올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근데 똑같진 않을 건데 비슷하겠죠. 뭐 예를 들면 변수를 확인하고 특이점을 보고 이런 어떤 행인지 알겠죠? 제가 말하는 게 변수 확인하고 특이점 이게 그 대소를 하고 증감을 하고 그러니까 이런 것처럼 이거는 근본적으로 많은 걸 봐야 되기 때문에 제가 그래서 이런 거를 추천해 드리는 거 좀 많이 보세요. 아시겠죠? 더 말하면 너무 길어지니까. 자, 그 다음에 한번 더 봅시다. 수리 한번 볼게요. 2-2번. 자, 선택 과목에서 출제하지 않습니다. 어떤 얘기야? 확통, 미적, 그 다음에 기백. 기백은 언젠가는 미적이랑 합쳐지지 않을까 싶어요. 하도 선택을 안 해서. 자, 쓸데없는 얘기합시다. 제가 재수학원도 운영하고 있어서. 자, 어쨌든. 자, 20까지는 확통을 출제했어요. 실제로 2-2번에서. 근데 통합수능이 20, 헷갈린다. 2021까지는 어쨌든 통합수능이 된 후에는 수열, 유무리 함수, 고등수학 및 수원수투를 절대 넘지 않습니다. 물론 저도 이렇게 말하는 게 좀 조심스럽긴 한데 우리 연대가 뭐라고? 객관적이고 채점 시비에 민감한 학교이기 때문에 제가 볼 때 절대 출제하지 않습니다. 이 학교는. 그래서 연대대 특이 뭐라고? 채점 시비에 걸리지 않아요. 객관성을 중시합니다. 그냥 대놓고 얘기할게요. 예를 들면 한양대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출제를 할 거면 내요. 그 전에 출제 기준에 한양대는 뭐라고 나왔냐면은 제가 아직도 기억이 나거든요. 통합수능이 됐어도 뭐라고 썼었냐면은 그러니까 고1, 고2, 그 다음에 뭐 수원, 수투, 그 다음에 확통에서도 출제가 가능하다. 이 말 뭐야? 확통에서 내겠다는 말이야. 왜 그러냐면 한양대는 통합수능 이전까지도 항상 확통에서 문제 출제를 했거든. 근데 그 다음에 통합수능 되고도 확통도 썼어요. 그럼 뭐야? 확통을 내겠다는 말이거든요. 근데 연대는 그런 말도 이 당시에 출제 그 전에 예고사항에서도 쓰지도 않았고, 그쵸? 실제로 지금 한 2년 정도 됐죠. 통합수능이 되고 지금까지도 내지 않는 거 볼 때는 거의 확실하다. 얘네는 내지 않을 겁니다. 괜찮나요? 오케이. 자, 그리고 하나만 더 얘기할게요. 지금 공부법 얘기하는 거죠. 자, 고1, 고2, 고2. 그래서 쉬운 4점 평가원 기출까지는 풀 수 있어야 되는데, 자, 밑에서도 얘기할 건데, 우리 연대랑 한양대 같은 경우는 이제 인서울에 다니는 친구들이 좀 많이 준비를 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리스크가 크죠. 연대 한양대는. 그래서 무최저 반수를 하는 친구들이 있는데, 저희 학원도 이제 7월 같은 경우 이제 개강을 하죠. 근데 여기 친구들 어떻게 준비해요? 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이제 한 번 더 이제 큰 비용을 들일 수가 없겠죠. 왜냐면 이 친구들도 좀 애매하잖아. 그쵸? 논술만 좀 준비해보고 싶은데, 뭐, 예를 들면 뭐 패스를 끊기도 좀 그렇고, 인강을. 그러다 보니까 제가 추천하는 방법은 한 요 정도 추천해요. 인강이 좀 부족하다 개념이. 그럼 EBS 정도 보시고, 기출은 자이스토리. 아니면 뭐 본인이 플러스 갖고 있던 고3 때 공부하던 책 있죠? 그 정도면 전 충분하다고 봅니다. 아니면 뭐 개념 원리나 뭐 스마큼 라우드나 뭐 그 정도까지는 하시면 되지 않을까 싶어요. 저는 그렇게 봅니다. 아시겠죠? 물론 뭐 제대로 해서 뭐 패스 끊어가지고 뭐 서성도 준비하고 뭐 할 거면은 그것도 뭐 괜찮긴 하고요. 알겠죠? 그래서 저는 어차피 제 주관적인 얘기니까 요 정도 추천드립니다. 괜찮으신가요? 오케이. 자, 그래서 결론적으로 어떤 얘기냐. 요것도 추천 대학도 제가 나중에 대학별로 묶어서 세트로 한번 영상이나 뭐 이제 글로 한번 알려드릴게요. 추천 대학이 어디냐면 같이 준비하기. 자, 우리 지금 뭐 하는 거야? 지금 뭐 하는 거야? 공부법과 같이 준비하면 좋은 대학인데 첫 번째 볼게요. 2대 사회계열 인문투 다른 대학교 없어요. 오직 이 대학교입니다. 첫 번째 뭐냐면 연대가 최저를 폐지하기 훨씬 전부터 그러니까 훨씬 전이라고 표현하기도 웃긴 게 얘네는 그냥 1-1- 이런 식으로 원래 쪼개서 냈어요. 이대가. 그리고 2-1 뭐 2번 이렇게 낼 때도 있고 3번까지 나오거든요. 이대가. 그리고 한 번 더 볼게. 얘네라고 표현해 그러는데 이대가 지리가 얘네 그러니까 연대 이 동문이죠. 연대 동문이랑 이대 여기 서문이라고 하나? 여기가 거의 붙어 있죠. 도로를 뭐 3차선인가 4차선 그 도로를 두고 이제 간호대 쪽에는 붙어서 써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제시문이 유독 상당히 많이 겹쳐요.
그쵸? 모든 논술 문제는 사실은 뭐, 그쵸? 대학 교수님들도 이제 강의하고 자기 연구 자료 해야 돼갖고 바빠갖고 뭐 독보적인 문제를 내려고 뭐 평가원처럼 노력을 하진 않거든요, 사실은. 그래서 서로의 문제를 참고하는 건 맞는데 유독 예를 들면 대표적인 예시일 뿐이지만 한강의 채식주의자, 물론 이분은 이제 여성 작가라서 그런 걸 수도 있겠지만 너무나 셀 수 없이 유독 많이 겹쳐요. 유독. 그래서 이대의 사회계열이 제일 추천드립니다. 알겠죠? 근데 그 중에서도 왜 인문이 아니고 사회냐, 한 번 더. 자, 이대 사회계열에 3번에 또 수리가 나와요. 그러니까 연대가 수학을 출제하기 전부터 이대 사회는 3번에 수리가 나와. 근데 그것만으로도 제가 또 추천하는 건 아니겠죠. 제 인사이트인데. 다시 한번. 수리가 크게 두 개로 나뉘어요. 첫 번째가 뭘로 나뉘면 단독으로 수학을 푸는 문제와 두 번째 수학을 풀어서 다시 제시문을 설명평가하는 걸로 두 개로 나누는데 이대는 연대와 동일하게 수리를 구해서 다시 제시문을 설명하는 이 두 번째 유형을 지금 채택하고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모든 면에서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쪼개 나오고 그 다음에 수리로 다시 설명하고 모든 게 연대랑 매우 동일합니다. 연대와 가장 흡사해서 지리적인 건가? 라는 의심은 가장 많이 의심도 아니죠. 뭐 그냥 그럴 수 있죠. 교수님들끼리 뭐 친하게 지내실 수도 있는 거고 옆에 학교니까 뭐 구하기도 뭐 온라인인데 뭐 어쨌든 그래서 그런 얘기입니다. 괜찮으신가요? 그래서 저도 지금 말하다 보니까 거의 지금 25분을 넘어가는데 전 이것도 짧다고 생각합니다. 괜찮으신가요? 절대 끊지 않을 거예요. 제가 아는 모든 걸 토해내고 싶어요. 자, 한 번 더 볼게요. 그래서 우리 연세대학교 대입논술, 우리 대학 논술 문제, 우리 연대의 장점, 논술 문제 자체와 지원하는 것의 장점과 단점을 한번 볼게요. 자, 첫 번째 뭐냐면, 아주 훌륭한 대학교예요. 자, 뭐예요? 공정성의 문제입니다. 물론 쉽게 얘기해서 여러분이 지원할 그러니까 몇 개 더 있는데 제가 대놓고 할게요. 연대, 홍대 정도가 있어요. 수능전대 뭐 성신여대 있는데 거긴 지원을 이렇게 얘기하면 되니까 성신여대까지 있는데 성신여대 이 세 학교가 이제 수능 전 논술인데 그리고 뒤에는 많이 있죠. 근데 모든 대학 수능 전이든 후든 이제 수능 후에 발표를 하죠. 근데 저는 그거 굉장히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사실 이 논술에도 음모론이라는 게 있어. 이런 얘기하기 좀 그런데, 그러니까 아무리 최저가 있다고 해도 이런 말 하기 좀 그런데 아무리 최저가 있다고 해도 그러니까 최저가 나오기 전에 그러니까 수능 점수가 사실은 수능 점수가 얘기합시다 그냥 수능 점수가 나오기 전에 논술 합격자를 발표를 해야만 해요. have to 해야만 해요. 그쵸? 그래야지 이 채점 10이나 이 논술이라는 시험의 공정성이 합격, 이거는 연대뿐만 아니라 모든 대학교에 정말 반성하셔야 되는 문제예요. 그러니까 폐지의 논의가 있는 거고 정말 피켓 시위 하고 싶습니다. 화가 나요, 저도. 대입 논술은 편입에서는 이런 경우가 없는데, 뭐 어쨌든. 그래서 수능, 그쵸.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수능 점수 다 나오고 나서, 그러니까 최저도 통과 안 했고, 채점을 한다, 웃기지도 않아요. 그리고 최종 합격자도 왜 그때 발표합니까? 그러니까 논술 합격자를 먼저 발표하고, 그 다음에 수능 점수를 봐서 그때 떨어뜨려야죠. 그러니까 논술 합격자 발표해서 1등부터 100등 해놓고, 그 다음에 최저를 못 맞춘 애가 알고 보니까 17등 나락, 27등 나락, 1등도 최저 못 맞춰서 얘 나락, 그리고 빠진 애들을 최종 합격자로 하는 이게 맞는 거거든요. 이래야 공정성이라는 게 살아났는데 뭐 어쨌든 그만 얘기합시다. 어쨌든 연대 같은 경우는 최저가 없음에도 수능 전에 발표를 합니다. 아주 공정한 대학교죠. 그쵸? 근데 예를 들면은 한양대나 이런 대학교도 수능, 그러니까 최저가 없음에도 수능 후에 발표하거든요. 이러면 학생들이 의심을 하기 시작한다고요. 내 수능 점수 보고 발표하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한다고요. 그러니까 저는 안 본다고 생각해요. 왜냐면은 그렇게 발표가 대학교에서 얘기하고 국가에서도 그렇게 얘기하니까 믿어야죠. 이건 음모론일 뿐이에요. 그쵸? 우리는 대학을 믿어야 됩니다. 교육부를 믿어야 되고. 근데 뭐하러 그런 의심을 학생들한테 주냐 이 말이죠. 제 말은. 그런 게 좀 많이 안타깝다. 그런 의미에서 저의 졸업은 못했지만 연세대학교가 우리 학교가 아주 자랑스럽다라고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얘기할게요. 21년도까지 해설이 아주 별로였다. 정말 제가 욕을 많이 했다. 정말 욕을 많이 했고 너무너무 미안했다 우리 연세. 그래서 학교 응원곡이죠. 연세야 사랑한다. 그래서 근데 우리 2위부터 해설이 너무너무 자세해져서 제가 교수님이 바뀐 건가? 너무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제가 항상 얘기하는데 해설이 자세해야 돼. 왜 그래? 독학을 하는 학생도 있고 그다음 학생이 있고 학원을 다니더라도 이게 자세해야죠. 그쵸? 모든 공부의 기본은 독학이 돼야죠. 그쵸? 그리고 부족했을 때 학원의 도움을 받는 거고, 그렇잖아요. 어쨌든, 그래서 공부하기 너무너무 좋아졌어. 그래서 제 생각에는 한 2, 3년 동안 최저 폐지하고 나름의 시행착오에서 귀엽게 봐주잖아요. 귀엽잖아요. 그쵸? 뾰.
그림 못 그리네. 뭐 어쨌든 자, 그래서 해설이 구체적이고 연대 특답게 객관성을 보여주려는 모습 아주 훌륭하고 감히 제가 뭐라고 아주 너무너무 너무너무 칭찬드리고 싶어요. 우리 연세대학교 너무너무 괜찮나요? 자, 그리고 논술 문제 및 지원에 이번에는 단점을 한번 볼게요. 첫 번째랑 두 번째 볼 건데 첫 번째가 이게 단점이 리스크가 너무 커요. 그러니까 어떤 얘기 6장이죠. 6장인데 이게 제가 나중에도 많이 얘기할 수 있는데 특히 고3 친구들이 많이 이러는데 그죠? 고3은 이제 용기로 가는 거죠. 그러니까 연한을 동시에 쓰거든요. 저는 그렇게 추천은 안 하는데 고3 친구들 말리지 않아요. 왜 그러냐면 제가 말려봤는데 무의미하더라고. 어차피 쓰고 싶은 거 써서 뭐 그 다음에 뭐 절대 욕하는 거 아니야? N수를 하든 안 하든 어쨌든 이때만큼의 또 팩이라는 게 존재하거든요. 막을 수 없어요. 막을 수 없어. 학부모님들한테 얘기해도 학부모님들도 제가 못 막아요. 그래서 이렇게 쓰는 경우가 있는데 리스크가 좀 크기 때문에 그래서 N수생한테 추천한다. 이런 얘기고요. 두 번째 한번 볼게요. 단점이에요. 지원 단점 논술 문제. 자, 두 번째. 요거는 제가 앞에 칭찬 많이 했는데 우리 입학처가 조금 반성 조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기출문제 코너가 있어요. 입학처 가면은 수시, 정시, 편입해서 뭐 각각의 자료실도 있고 아니면 통합도 있고, 그러니까 수시, 정시, 뭐 편입, 그 다음에 통합 이런 식으로 자료실, 뭐 기출문제 코너 막 많아 이렇게 배너가 있거든요. 입학처 들어가면. 근데 학생들 보기 너무 불편해. 선행학습 평가서라는 거 안에 기출문제가 들어가 있는데 이것 자체도 여기저기 흩어져 있어요. 이 말이 이해돼요? 그것도 매년 여기 들어갔다 해. 뭐 하는 거예요? 뭐 하는 거야? 제가 엊그제 입학처 전화했거든요. 물론 직원분은 친절하셨어요. 직원분의 잘못은 없죠. 직원분은 월급 받으시는 분인데. 근데 메인 화면 아래에 스크롤 내리면 있대요. 그래서 내리니까 있더라고. 유튜브 아래에 뭐 있는데 배너에는 거긴 있어. 그러니까 메인 화면에 있는데 배너에는 여기 왜 없냐고요. 그리고 매년 달라요. 이러면은 다른 대학교, 저 이런 얘기인데 다른 대학교 언급하기 좋은데 굉장히 예쁘게 기출문제도 이렇게 편집하고 이렇게 해서 통일성 있게 쫙 해서 우리 학생들 공부 화이팅 하는 학교가 얼마나 많은데 반성하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알 필요 있지. 여러분 연대 갈 수 있으니까 우리 동문들이 입을 모아하는 단점이 뭐냐면 여기가 행정이 정말 할만하만. 여기까지 얘기할게요. 알겠죠? 오케이. 여기서 끝내도록 합시다. 그래서 최종 얘기할게요. 6번째. 그래서 지원 추천 학생인데 계속 이어지는 얘기입니다. 첫 번째 우리 N수생에게 추천해요. 첫 번째 N수생. 왜 그래? 6장밖에 없어서 그래. 그래서 그냥 여러분은 사실은 마음이 급한 거 알고 막 친구들이 막 스카이 가고 이런 거 알겠는데 인생 여러분 특히나 저 때는 80살 산다 그랬거든요. 지금 100살 뭐 120 거의 갈라파고스 거북이죠. 이러고 있는데 뭐 이렇게 급하십니까? 저는 또 그러니까 여러분이 너무 만만디하게 생각할 수 있는데 저라는 사람을 그러니까 이렇게 막 너무 너그럽게 얘기하는 거 아니라고. 근데 저는 이게 아무래도 제 직업 자체가 대입을 넘어서 편입을 보고 이러다 보니까 막 3, 40대도 제가 가르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좀 그럴 수 있는데 여러분 길어요. 그러니까 좀 차근차근 왜 처음에 중경외시 붙고 뭐 서성한도 가고 그러다가 연고대 가고 서울대 가고 이런 방법도 있거든요. 그쵸? 근데 이 하나를 걸치고 한 번 더 도전하는 거랑 생으로 재수를 해서 하는 건 이 심리적인, 다시 한번 심리적, 이 멘탈적 이것도 조금 차이도 좀 있고, 그다음 하나를 예를 들면 여러분 중대를 걸쳤다고 칠게. 그럼 어떻게 돼? 위로 몇 개가 안 남았죠. 그러니까 6장이 무리 없이 들어가는데, 예를 들면 생재수를 하면, 한 명 얘기할게. 저 재수학원 원장입니다. 생재수를 하면은, 그러니까 연대 쓰고 싶겠지. 근데 6장밖에 안 되니까, 물론 정시도 다 있겠지만 6장밖에 안 되니까 막상 지원할 때 되면 건대도 써야 되나? 좀 점수가 좀 더 안 나와. 조금 더 내려가. 단국대도 써야 되나? 이러다 보면 6개 때문에 얘를 또 못 쓰게 돼. 재수생 되면. 내 말이 돼요? 그래갖고 일단은 그냥 제가 지원은 일단 N수생한테 조금 더 추천한다. 괜찮아요? 그다음 두 번째, 수학이 강한 학생. 왜 그러냐면 이게 근본적으로 여러분, 이것도 정말 할 말 맞는데 수학이 안 되면 떨어지세요. 영어는 생각보다 난이도가 높진 않아요. 근데 수학은 조금이라도 잔실수급에 그건 맞아야 돼요. 무조건 퍼펙트하게 맞아야 돼요. 그러니까 한글은 좀 실수 날 수 있거든요. 1-1에서 1-1은 조금 실수 나도 합격하는데 수학은 맞으셔야 돼요. 그래서 그래. 알겠죠? 방법을 위해서 알려드렸고, 세 번째, 여기는 이제 나중에 제가 뭐 편입 논술의 모든 것, 연대 편입의 모든 것, 뭐 이런 것도 얘기할 텐데, 연고대 편입 논술과 연세대 고려대 편입 논술과 함께 병행 지원을 하면 좋다. 그러니까 약간 N수생이라는 것도 좀 포함이 되는데, 그러니까 현재 2학년 학생들 있죠. 2학년 학생들. 그러니까 대학교 열심히 다닐 거면 다녀요. 제가 뭐 입시를 한 번 더 하라 권하는 건 아니야. 하고자 하는 학생들 얘기니까. 그러니까 2학년 3월일 때부터 해서 가면 2학년 말에, 그러니까 3학년 올라가는, 그러니까 2학년 12월에 이제 편입을 지원을 할 수가 있거든요. 2학년 정확하면 2학년 2학기에
그러니까 이때 대입 논술로 얘기하면 요즘에 이제 10월에도 있겠죠. 그러니까 이럴 때. 그래서 한 번에 칠 만한 뭐 시간적 여유와 이제 좀 의지가 있는 학생들은 연고대 모두 함께 지원해라. 왜 그러냐면 여러분, 논술 어차피 하는 거 똑같아요. 여러분, 대입이나 편입이나 다, 논술은 그냥 다 같은 논술은 다 같아요. 다 같은 논술이기 때문에 어차피 1년을 쏟을 거면, 물론 여기는 뭐 스펙도 좀 필요하고 하겠지만 어차피 쏟을 거면 똑같은 시간과 비용을 들이는데, 좀 많이 기회를 가져가면 좋잖아. 그런 의미에서 함께 병행 지원하면 좋고요. 그다음에 그게 아니라면, 만약에 그게 아니라면 난 딱 대입 1학년이다, 20살이다 그러면은 한양대 대입 논술과 함께 병행. 이건 누구나 알 거예요. 연하는 보통 다 같이 준비합니다. 아시겠죠? 오케이. 그래서 맥스로 얘기하면 어떻게 된다? 맥스로 얘기하면 4개 동시에 돌리자. 4개 동시에 돌리자. 기회를 늘려라. 그렇죠? 여러분, 총알이 이게 관역을 맞추는데, 이게 관역을 이렇게 관역을 맞출 건데, 총알이 그러니까 활을 맞출 건데, 이게 4발 쏘는 거랑 한 발 쏘는 건 다르잖아요. 그래서 기회를 늘리자는 의미에서 좀 이렇게 많이 가져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굳이 하나 더 얘기하면은, 그러니까 이게 모든 입시 전형이 지금 2, 4년도죠. 2, 3년도에 찍고 있는데 다르니까 굳이 뭐 하나 들으면 여러분 욕심 안 날 수는 있는데, 뭐 한예종 이런 것도 이제 6장 안에 안 들어가기도 하고 1차 논술 뭐 이런 것도 있죠. 뭐 이건 워낙 예술 분야니까 이런 것처럼 어차피 논술할 거면 여기 약간은 조금 뭐 좀 다른 분야긴 해요. 뭐 어쨌든 이런 식으로 좀 많이 알아보고, 내 말 이해되죠? 여기저기 그래서 어차피 할 거면 좀 기회를 늘리자. 그쵸? 저는 좀 이렇게 살아온 편인 것 같아요. 하나를 할 때 그렇잖아. 어떤 말인지 더 자세히 얘기 안 해도 여러분 아실 거고, 아시겠죠? 네, 그러시 말하다 보니까 지금 거의 35분을 넘어가는데 제가 일부러 그냥 길게 한 거고 끊지도 않을 거예요. 타임라인은 남겨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알고 있는 현재 2023년도 3년 지금 며칠인가 4월 11일까지 제가 알고 있는 연세대학교 대입 논술에 관한 전부입니다. 물론 조금 제가 또 기억나는 게 있어서 놓친 거 있을 수 있겠지만 지금까지 여기 제가 하는 전부이고 여러분이 많이 받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러면 앞으로도 다른 대학교 영상도 많이 올릴 거고요. 그러면은 이번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